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계입니다. 오늘은 1950년 11월 24일 유엔군 총 진격했다가 5일 만에 후퇴한 내용, 참 이거 뭐 말할 수도 없죠. 5일 만에 후퇴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기병 1사단 8년대 수많은 병사들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통곡을 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메가더 장군에게 중공군의 대병이 북한 땅에 들어와 유엔군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북한 땅에 적어도 한 20만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간청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메가더는 그럴 일 없다고. 소총도 안 갖고 있는 부대가 전차를 어떻게 이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고는 이제 워커 장군의 건의를 묵살해버렸죠. 메가더 장군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브래들리 원수도 콜린스 참모총장도 중공군 개입은 거칠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공군을 바보 취급해버렸어요. 뭐 소총도 안 갖고 있는 부대가 무슨 이렇게 전차로 무장한 미군을 싸워서 이긴단 말인가 하고는 워커 말을 듣지도 않고 이상하게 워커를 생각을 해버렸죠. 메가더 사령부 전무처에서는 중공군 개입 숫자를 11월 3일 현재 16,000명에서 3만 명, 11월 7일날 34,000에서 한 35,000, 그리고 11월 9일날 64,000 이런 이제 판단해서 이제 미 육군본부에 이제 보고를 했죠. 그리고 미 정부 기관은 북한의 피난민이나 북한인들이 중공군 개입에 대해 첩보를 수없이 제공해 줘도 소총 한 자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군대가 감히 전차로 무장한 미군을 상대하더니 하는 오만과 선입관념으로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믿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겠냐면 뭐 소총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부대가 어떻게 전차를 이긴단 말인가? 이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워커 장군은 그 많은 중공군이 산악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참으로 찾기만 하면 이렇게 있다. 그냥 메가더한테 보고하고 싶은데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어버리는지. 그러니까 워커가 그냥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죠. 메가더 장군은 상륙작전의 전문가이다. 그러나 워커 장군은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패튼 장군 밑에서 참모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날 때까지 2차 대전 베를린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패튼 장군 밑에서 있으면서 패튼 장군의 전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전법에 대해서 잘 알고 전차 싸움, 보병 싸움, 그 다음에 후퇴, 전진, 상륙을 잘하는 워커 장군이에요. 근데 메가더는 주로 상륙작전만 전문은 그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마다 어떤 사람은 보급의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차 막는데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륙의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전차 막는데 전문가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장군마다 이렇게 특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패튼 장군의 전법은 상대방 약한 곳을 집중으로 공격하여 구멍을 낸 다음 그곳으로 물밀듯이 들어가서 양쪽으로 싹 갈라가지고 우에서 아래서 싹 포위해서 이렇게 전멸시키는 돌파 작전의 전문가죠. 그래서 여러 번 좋은 결과를 냈죠.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이에 1944년, 그러니까 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44년에 네덜란드하고 독일 국경에서 싸울 때도 이제 미군이 굉장히 어려울 때 패튼이 가서 그냥 싹 발트 전투에서 해결해 버렸죠. 만약에 이제 패튼이 안 갔다면 발트 전투에서 미군이 굉장히 어림당하면은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기지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냥 싹 끝내버리고 그냥 베를린으로 진격을 했죠. 그래서 독일에 최대한 전차가 다 동원하고
전문가들을 다 동원했는데 패턴한테 그냥 참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패턴이 그만큼 싸움을 잘하는데 그 밑에서 참모장을 하면서 패턴의 전법을 잘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워커요. 만약에 트루먼이 극동사령관의 메가더를 해음시키고 워커를 사령관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전을 주의하도록 했으면은 좀 양상을 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메가더는 인천상족전 후에 뭐라도 오만해가지고 누구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한국전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한 사람 의해서 한국이 분단되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안 된다는 건 참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를 이해시킬 사람은 트루먼도 잘못해요. 그리고 워커도 못하고 오직 이승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전법에 대해서 전사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메가더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했으면은 끝날 건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더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설득을 시키지를 못해요. 좋은 기회를 아주 놓쳐버렸어요. 이 작전을 모태통이 쓰고 있어서 워커 장군은 중공군과의 첫 번 전투에서 모태통이 작전을 파악하여 메가더 장군에게 중공군 공격의 대책을 세우라고 권했으나 묵살당하여 미군이 싸움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은 것을 보고 가슴이 터질 지경. 그러니까 이렇게 운산에서 이제 기병사단 8년대 3대대가 소총 한 자루씩 갖고 있는 중공군하고 전차로 무장한 이렇게 미군하고 싸움에서 그냥 3대대가 거의 다 점멸돼 버렸잖아요. 실제 싸움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했는데 메가더는 그럴 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무슨 저 인해 전술이요. 이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태동의 육류론 전법이 운산에서 중공군하고 미 8기병사단 8년되고 싸움은 내용이 드러났잖아요. 소총 한 자로 가지고 전차를 이긴 그 전쟁.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메가더 장군은 뒤늦게 압록강 다리를 폭격하겠다 하고 합참본부에 건하면서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미국 합참본부에서는 폭파 시 오폭 가능성이 판단하고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의 가운데로 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압록강 다리를 폭격하다가 중공군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잘못해서 폭격을 하게 되면은 중공군의 개입을 명분이 주잖아요. 그래서 압록강 다리를 폭파를 못하게 했죠. 트루먼 대통령 에스슨 장관의 폭파를 연기합니다. 이렇게 한 건의를 받아들여 폭파 1시간 20분 전에 폭파 명령을 내렸다가 폭파 중지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 참전 유무인지 압록강 폭파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메가더 장군은 화를 내면서 그냥 즉시 합참본부에 이제 항의를 했죠. 허락해놓고 왜 1시간 전에 이렇게 폭발을 못하게 하느냐 하고 그냥 항의를 했죠. 막대한 중국 병사와 군수물자가 압록강의 교량을 건너 만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아군의 괴멸의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공군으로 교량을 파괴하고 적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북한 내 모든 시설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참한테 건할 때 보면은 아군의 괴멸의 위험에 있다. 괴멸. 그러니까는 아군이 잘못하면은 중공군에서 괴멸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메가더가 중공군이 왔다고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아요. 또 오커가 중공군한테 이제 운산에서 8년대가 얻어 터졌다고 참패했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서 중공군이 북한 땅에 와 있다. 잘못하면은 미군이 괴멸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11월 4일 합참본부의 문에 대해 합참본부에서 메가더한테 문을 했어요. 중국군의 전면 개입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전면 개입을 금지 지금 확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11월 4일 합참본부 질문에 대해서 메가더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중국군이 개입한 것은 같은데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11월 5일 메가더 장군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유엔군은 현재 중공군과 교전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워커가 보고할 때는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메가더가 유엔군한테 보고할 때는 교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워커가 말하는 것은 무시하고 유인경한테는 보고할 때는 지금 중공군을 교전하고 있다. 이렇게 특별 보고를 했어요. 11월 6일 날 메가더 장군은 북경 정권은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국제적 무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미 중공군이 북한 땅에 와가지고 운산에서 미 기병사단 8년대를 작살내버렸다. 참패시켰다. 그래서 무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운산에서 8년대 기병사단 8년대가 참패한 것을 어느 정도 워커가 보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메가더 장군은 합참에 항우할 때 압록강교를 폭파하지 않으면 아군은 교멸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중공군이 소총 한 자루만 갖고 있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교멸할지 모른다. 라고 하자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이 북한 땅에 들어왔다는 것인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확실히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웨이크 섬에서는 11월 24일 추수감사절까지는 다 이제 북한 압록강까지 다 회복하고 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갈 거다 해서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도착해서 지금 한국에는 전쟁이 다 끝나고 추수감사절까지는 미군은 다 온다 하니까 그냥 미국 국민들 그냥 만세를 부르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전쟁도 안 끝나고 중공군이 왔다는 것인지 중공군이 안 왔다는 것인지 또 괴멸을 모시고 위협했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메가더의 보고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 트루먼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메가더 말을 믿고 곧 우리 병사들이 미국으로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국민들이 트루먼을 만세를 불렀는데 트루먼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병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은 그냥 화가 막 머리까지 난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이렇게 중공군에 왔단 말인지 오지 않았단 말인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겼다는 것인지 제대로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트루먼과 합참본부는 메가더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11월 8일부터 암광 다리를 폭발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11월 8일부터 전투기 200대가 B-29 지금은 B-52죠. B-1B 엄청난 무기였는데 그때도 B-29는 폭격기죠. 그리고 폭격을 가려면은 전투기가 엄호를 해야 돼요. 200대가 엄호를 해서 폭격기 90대를 폭격기 90대를 엄호했어요. 폭격을 하러 압록강 폭격을 가는데 90대가 갔어요. 그거를 전투기가 엄호를 하는데 200대가 엄호를 하면 그냥 새카맣게 떠서 하늘이 태양이 안 보일 정도로 엄호를 해서 이제 가가지고 11개 달에 소위탄 584톤을 투하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성공하지 않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 원인은 중공군으로 가장한 소련군 미국이 15 그때는 최신형이죠. 전투기가 이미 만주 땅에서 미군이 오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포 부대가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폭격을 하면은 미군 비행기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북한과 중공군의 국경 암광 다리 중간에서 암흑다리 남쪽만 공격해서 폭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
추위가 더하여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어 다리를 폭파한다 해도 얼어붙은 강유를 중공군에 대거 밀려오기 때문에 다리 폭파의 필요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메가더 장군은 12월 5일날 다리 폭파를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월 25일날 중공군이 이제 처음 오기는 10월 19일날 압록강을 건넜고 건너와서 산속에서 숨었고 그리고 10월 25일부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운산 전투 그 다음에 이렇게 초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미 압록강 다리를 그냥 폭파시켜 버려야 되는데 이때 폭파시키겠다 해서 허락을 했지만은 이미 그냥 때가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그 25 출격을 해서 제하기 위해서 만주를 폭격했다. 그러니까 이때서 이제 메가더가 트루만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고가 뭐냐면은 만주에서 미그 15기가 출격하니까 미그 15기 출격하는 비행장을 폭격해서 미국에 못 뜨게 하고 만주로 그냥 폭격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참한테 건의해서 폭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합참에서 트루만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만주로 폭격했던 메가더 장군의 작전을 트루먼이 신뢰를 못했어요. 어째서 신뢰하지 못했는가? 트루먼 대통령이 만주 폭격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 첫째, 메가더 장군이 북한에 중공군이 6만 명밖에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북한에 6만 명 가지고 만주를 폭격하면은 결국은 명분이 돼가지고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한다. 6만 명 같은 것은 뭐 비행기로 폭격하고 그러고 저 전차로 공격해서 끝장 내버리지 무슨 만주까지 폭격하느냐. 그래서 만주 폭격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메가더가 트루먼한테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런데 트루먼이 허락을 안 해서 결국은 한국전을 분단 만들고 그리고 북한 땅에서 철수했다. 그래서 트루먼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북한에다가 북경에다가 만주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진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미그 15 전투기 뜨고 내리는 비행장을 폭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주 일대를 폭격하겠다. 그런데 북한 땅에 6만 명밖에 없는데 6만 명 그거 미군으로 하금 전차로 공격해서 그냥 끝장내버리지 무슨 만주로 폭격하느냐. 만주 폭격하면은 중공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트루먼이 허락을 하는 것이고 핵으로 만주를 폭격하고 북경을 폭격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미그 15 전투 비행장을 폭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핵이라는 것은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재정비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을 쭉 막 진격을 해서 압록강까지 이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가지 못한 이유가 기병사단하고 육사단이 너무 이렇게 부대가 많이 이렇게 참패를 해서 재편을 못했어요. 미 기병사단하고 국군 육사단이. 그러니까 메가더도 기병사단이 얼마나 참패했고 국군 육사단이 중공군이 얼마나 참패했는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으로 되돌아보는 군수품, 그러니까 38선 북진할 때 완전히 이제 북한은 쉽게 점령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 그래서 군수품을 일본으로 보내버렸어요. 인천에 있는 이렇게 모든 이렇게 군수품 나르는 이렇게 배들을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끄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임진강을 건너서 이렇게 북한 땅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미 구군단이 인민군이 패잔병, 그러니까 올 때 싹 수탕하고 와야 되는데 수탕을 제대로 못 오고 온 인민군 패잔병들이 지리산이나 이렇게 문산급만 이렇게 소백산맥 그것만에서 계속 이렇게 국군하고 미군을 괴롭히니까
그 소탕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탕으로 간 구군단이 소탕 작전에서 아직 청천강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11월 21일 날 미 7사단 17연대가 해산진을 점령하고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해산진 점령을 메가더 장군에게 보고하자 메가더 장군은 기분이 좋아 알몬드 장군에게 승전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산진이나 저 나진 같은 데는 중공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그러면 그렇지. 동부전선은 없고 왜 서부전선만 중공군은 나타나라 그러겠는가. 그래서 중공군이 없다. 있더라도 6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11월 20일 9군단 이하 미 25사단이 이렇게 이제 청천강 근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3일 국군 3사단 22연대는 한복 배감으로 진격하였고 수도사단은 청진으로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은 그림자도 이제 찾아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좀 자신감이 생겼죠. 중공군은 1차 작전 때 20만 명이 넘게 압록강을 건넜고 11월 5일부터 2차 작전이 11월 20일까지 20만 명, 그러니까 총 40만 명, 그리고 이제 인민군이 3만, 그래서 총 43만으로서 싹 지금 이제 미군 이렇게 북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포위해서 섬멸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